약식 기소란 급행열차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 열차는 모든 역에 정차하며 긴 시간을 걸쳐 정석으로 운행하죠. 반면 급행열차는 주요 역만을 걸쳐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 모두 건너뛰고 검사가 단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의 형을 신속하게 요청하는 절차. 이것이 바로 약식 기소입니다.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상대적으로 유리한 처분임은 분명한 거죠. 검사의 기소 의견을 전달받은 법원은 그래, 이대로 처리하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은 아주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수십 명이 단 한 곡을 위해 오랜 시간 연습하고 힘을 합쳐 최선의 연주를 해내야 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을 하는 판사, 공격하는 검사, 방어하는 변호사, 기록하는 서기관들, 증인들, 경찰관, 재인을 호송하는 교도관 등등 수십 명이 단 하나의 사건의 결말을 연주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케스트라에서도 모든 곡을 풀 편성으로 해서 연주한다면 어떨까요?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겠죠. 무엇보다 단원들이 많이 지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도 중요한 사건, 경미한 사건 모두 정식 재판으로 다룬다면 그만큼 심리적, 경제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식 기소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약식 기소도 사실상 절차의 간소화에서 메리트가 있을 뿐 엄연히 전과는 남습니다. 약식으로 기소된 건을 법원이 벌금형 확정 이렇게 명령한다면 벌금형 전과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혹여나 억울하시다면 약식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꼭 다퉈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오느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거죠. 주로 교통 관련 범죄가 약식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등등 비교적 딱딱 사건을 대입하면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 다만 이런 교통 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기존의 전과가 다수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약식 기소, 약식 명령 대상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청구로 진행되고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무거운 범죄들은 약식 기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약식 기소를 받으려면 당신의 사건이 반드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14일을 기억하세요. 법원은 검사의 약식 기소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로 약식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 벌금 액수를 좀 줄이고 싶다거나 하신다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14일 전에 제출해서 벌금 액수를 줄여달라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혹시 벌금도 얼마 안 나왔는데 그저 벌금 내고 말지 뭐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식 기소도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엄연한 전과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잘 저울질을 해봐야 해요. 내가 정말 억울하다. 억울한데 왜 내 인생에 전과가 생겨야 하지?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 출석도 해야 하고 변론도 준비해야겠죠. 여기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예상 비용도 잘 산출해 보세요. 실제 당신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뒤 정식 재판 해야겠다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해 보셔야 해요. 결국 약식 기소는 신속하게 재판 과정 건너뛰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인 만큼 사실 당신이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게도 당신에게도 서로 이득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나름대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니 좋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도 긴 재판 과정을 건너뛰는 만큼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도 있으니 결국 서로에게 좋은 거죠. 다만 아무리 경미한 처벌이더라도 전과인 게 확실한 만큼 억울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식 명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 연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쉽게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 변호사를 만나서 반드시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설렙니다. 오늘 약식 기소 개념 쉽게 이해되셨을까요?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텐데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법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는 것.